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1일 선상TV 10분째 일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쁩니다. 바빠. 오늘 1시부터 또 사랑제일교회 가서 자유마을 또 집회하고 방금 이제 들어와서 녹화를 지금 여러분들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12월부터는 이제 녹화가 아닌 이제 생방송으로 이제 내보낼 생각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아마 녹화를 중간중간 섞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녹화가 됐든 생방이 됐든 내용은 뭐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유심히 잘 들어보시고 공감대가 있는 그런 방송들은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본방송 전에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뉴스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재명이가 선거법 관련해서 항소 만료 하루를 앞두고 오늘 공식적으로 항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재명 측에는 민주당에서는 무죄다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다가 결국 뒤통수 한 대 터지고 근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2심에서도 전부 무죄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공직선거법에 이게 지금 뭐 벌금형 뭐 100만원 이하 뭐 100만원 이상 뭐 하여튼 다양한 걸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서 이재명이가 지금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이런 문제를 사문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법원 원칙만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이제 제2심 재판부도 항소 이거 너무 끌지 마시고 3개월 안에 후닥닥 해주시면 3개월 필요 없어. 이미 뭐 20몇 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 집행하십시오. 뭐 더 이상 끌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요 앞선 방송에 문재인과 김정숙이가 곧 검찰 수사를 받을 것 같아 이랬는데 오늘 검찰이 김정숙부터 먼저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문재인의 전 사위 서씨 타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정숙에게 창구인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김정숙 측에 이달 25일에서 29일 중에 출석 여부가 가능한지 이걸 22일까지 회신을 해달라 이런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겁니다. 이게 내일까지 가능한지 안 한지 알려달라. 제가 보기에는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의 딸 다혜보고도 출석을 했더니 3차례나 거부했습니다. 보통 이거요. 검찰이나 경찰이 오라는데 안 가면 3번 정도 안 가면요. 현장 체포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면 조사를 원한다고 하는데 다혜가 뭔데 서면 조사를 원합니까? 오라면 가서 조사를 받으면 될 일이지. 하여간 이제 특혜 채용과 관련한 이 돈 흐름을 찾으면 조만간 이제 문재인도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될 텐데 김정숙은 이제 참고인 자격이기 때문에 안 가도 됩니다. 법적으로 뭐 크게 저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뭐 법적으로 되든 안 되든 간에 원래 이 사람들은 잘 안 가는 스타일이니까 아무래도 안 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저거들은 이런 뭐 법에 대해서 오라가라 안 가는 주제에 매번 김건희 특검하라 뭘 하라 요거는 또 뻔질나게 잘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됐든 윤석열 탄핵이 됐든 법대로 가려 그러면 김정숙이나 문재인이나 문다혜나 뭐 이 좌파들은 전부 가족이야. 조국 가족, 이재명 가족, 또 누굽니까 또 문재인 가족 전부 가족 범죄를 동시에 저지르고 있으니 이게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이거. 어찌됐든 간에 꼭 조사에 잘 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아마 이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때 지금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이제 좌파들이 보면 꼭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물고 늘어져서 그것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허지부지 되고 다음 사건을 물고 늘어진다는 거. 우리는 바로 박정훈 해병대 이거 사건, 해병 사병 사망 사건 가지고 대한민국을 얼마나 난리법석을 때렸습니까? 근데 오늘 군검찰이 항명 혐의로 박정훈 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호호호. 항명 혐의에 대해서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 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면서 수사 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체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게 군 검사 측의 주장입니다. 또 군 검사는 박 대령이 군 전체 기강에도 악영향을 끼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범위, 정황 등 여러 양형을 고려해서 징역 3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 군사법원은 아마 이러면 다음 달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떤 이유가 됐든지 1심이 됐든 2심이 됐든지 아니면 뭐 검찰이 됐든지 경찰이 됐든지 법대로 빨리빨리 뭔가를 추진해서 나라가 좀 시끄럽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10분 찌르기는 여론조작. 이게 지금 명태균이 때문에 계속 여론조작 얘기 나와요. 자, 그렇다면 여론조작과 연관된 것이 여론조사 기관이니까 이 전체 여론조사 기관, 그리고 결국은 여론조작은 부정선거하고 맞물려 있고 이것도 선거하고도 투표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간과할 수 없어서 오늘 이 문제를 좀 찔러보겠습니다. 다 연관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로 민주당의 이재명을 19일 재판에 넘기자 이러쿵 저러쿵 온갖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가 어제 검찰 독재 정권의 집착과 강기가 어린 정치 보복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정치검찰이 막가파식 정치 보복으로 법치를 훼손하고 사법정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어이구. 아니 막가파식 정치 보복이라 해도 막가파식 정치를 하는 게 민주당이고 법치를 훼손하는 것도 민주당이고 사법정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도 민주당이요. 어이 박찬대 뭘 알고 얘기를 해야지. 응? 난 참 도대체가 입이 뚫렸다고 뭐 그냥 막 내리뱉으면 다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국민들이 당신들보다 똑똑하다고. 잘 됐네. 그럼 이참에 공무원들 법인카드 전체 조사를 통해서 이재명처럼 사적으로 이용한 공무원이 있다면 몽땅 기소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박찬대가 그런 주장을 하려면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누구를 비판할 때는 비판 자격이 있는지부터 먼저 본인을 살펴보라 그랬잖아요. 비판할 자격도 안 되는 것들이 남을 비판하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박찬대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슨 법치를 훼손하고 사법정의 민주주의를 심하게 훼손했다 뭐 이런 얘기 하려면 이재명이가 그때 몸담고 있던 경기도가 6,540만 원에 구입한 제네시스 G80을 이재명의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전용한 거. 이 관용차는 주로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의 일정을 챙기는 사모님 팀이 개인 모임, 병원 출입 등 김혜경이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운행했던 것. 경기도 비서실에서는 이를 위해서 관용차를 의전용 관용차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한 것.
사모님 팀이 사적 운행 후에는 공적 용도로 운행된 것처럼 허위 운행 일지를 작성해서 제출한 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민주당이 먼저 밝히고 나서 박찬대가 그런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검찰은 다 밝혀냈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지금 이재명을 기소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박찬대가 저런 얘기를 하려면 정확한 증거를 들이밀고 검찰의 주장이 허위라는 이런 정도의 증거를 들이밀고 검찰 독재 정권의 집착과 감기거린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국회의원 배지도 하나 두고 그 입으로 이런 말 저런 말 막 나불거리면 국민들이 바본 줄 알아? 그리고 검찰이 이재명이가 관용차 사적 유용으로 최소 6,016만원, 여기에는 임차료, 세차비, 주유비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 또 사모님 팀이 이재명과 김혜경이가 요구한 소고기, 초밥, 보교리, 한우 뭐 이런 거 사적으로 먹을 음식 총 75건에 약 889만원 상당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서 이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이미 손석희에 수도 없이 짚었던 집안 제사에 사용할 제사용품 과일이 2,791만원치, 아침 식사로 먹은 샌드위치 685만원어치, 또 세탁비 270만원치, 이걸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또 결제 후에도 허위 지출 결의를 통해서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한 거. 이야,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특히 샌드위치나 과일을 구매할 때 당시 비서장 정씨의 관리하에 외상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에 격려 및 간담회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 직원 초과 근무용 이런 걸로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지출 결의한 거, 이거 박찬대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보시오 박찬대, 이게 작은 문제냐고요. 박찬대 입장에 봐서는 저것들도 그래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초밥, 버거, 한우 맛있는 거 다 먹었잖아. 그러나 가뜩이나 살기 어려울 때 허리띠 졸라매가면서 꼬박꼬박 세금을 낸 그 국민 혈세로 저런 식으로 법카를 가지고 이용을 했는데 이걸 검찰이 잘못했다고 공격하는 박찬대,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오히려 검찰에 상을 주고 이재명을 구속기소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김건희 특검보다 이재명, 김혜경 법카 특검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정신머리를 좀 뜯어 고쳐줘야 남아있는 인생을 제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당신들이 경기도 법카로 그 맛있는 거 마구제비로 사 먹을 때 국민들은 어떤 심정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 10분 찌르기에도 비교를 해드렸지만 박찬대와 이재명은 잘 보란 말이에요. 당신들이 국민의 혈세인 법카를 가지고 마구제비로 유용을 했을 때 서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라는 거라 이거예요. 첫째, 배가 고파서 마트에서 라면을 훔친 20대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아파트 우유 주머니를 튼 40대 여인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2살 딸을 먹이려고 분유를 훔친 스리랑카 아내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여대생이 6,000원짜리를 훔쳤는데 처벌받았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생선 막걸리 훔쳐먹은 40대 노숙인이 징역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어? 국민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재명처럼 김혜경처럼 법칼을 가지고 맘대로 유용하고 그걸 또 박찬대가 그걸 도와준다고 검찰 독재 정권의 집착과 감기 어린 정치복이라 말하는 게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배고픈 국민들은 허기를 달래려고 라면, 우유, 분유, 막걸리 이런 걸 훔쳐 먹다 쇠고랑을 차는데 명색의 국민 혈세로 그것도 수억에 한우, 초밥, 복요리 이런 거 쳐드실 때 배고픔은 국민들의 그 배고픔을 생각이나 해봤냐고요. 그러면서도 그 이번에는 허구한 날 우리 국민이나 팔아먹는 인간들이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양심이 콩알만큼이라도 있다면 제발 창피한 줄도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이거야. 진짜 이 시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니까 저렇게 박찬대처럼 망발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지금 국민들이 화딱지가 나서 국회의원 특권 전부 다 없애고 국회의원 세비도 없애고 의원 수도 100명만 남게 해서 봉사직으로 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일은 안 하는데 돈은 때되면 세비를 꼬박꼬박 한 달에 1100만원씩 주니까 배가 불렀잖아요. 아니 국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에 오늘 이 시간까지 민생은 발로 걷어 차버리고 기성전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에 미쳐있는데 왜 우리 국민들 열쇠로 저 사람들 세비를 줘야 합니까? 탈원전으로 나라를 완전히 개판 5분 전으로 만들어놓은 문재인은 밤마다 불안석 같은 불을 켜놓고 양산에서 띵까띵까 하는데 그로 인해서 생긴 한전적자 또 전기료 다 올려서 왜 국민들 주머니를 털려고 하나 이거야. 받고 싶으면 이재명이한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유 진짜 이거 더 이상하다가는 또 혈압 올라오네. 빨리 어떤 이유가 됐든지 누가 돈 좀 있는 분 계시면 어지간하면 빨리 이것 좀 사가세요. 대한민국 국회를 팝니다고 지금 책을 써놨는데 책이 안 팔리는지 안 사는지 책을 안 읽는 건지 좌파가 됐으면 지금 100만 원 팔렸을 텐데 우파는 100권도 제대로 못 팔고 있는 거예요. 아유, 어떡하나. 하여튼 어찌됐든 국회의원들 특권 다 없애야 됩니다. 세비도 또 없애면 또 안 되니까 한 50만원 주고 아니 봉사직으로 돌리면 되잖아. 봉사할 사람 많다고. 그리고 의원수도 저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100명에 대한민국 잘 돌아가면 지금 300명이 일 다 안 해도 대한민국 잘 돌아가잖아요. 박찬대를 아시겠습니까? 남을 비판할 때는 꼭 자기부터 반성하고 돌아보고 난 이후에 비판해도 비판하라고.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 자, 다음 순서 요거 잘 들어보셔야 돼요. 검찰이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이거 여러분 잘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기에 대한 수사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론조사 조작 의혹 이 단어를 강조하냐 이러면 여론조사 조작 상당히 위험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찔러대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검찰이 명태균이 구속된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여론조사 업체 PNR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컴퓨터 PC와 PNR 관계자 휴대전화 등을 다 압수를 했고 최근에는 명태균 PC와 휴대전화 속 사진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PNR이 뭔가? 명태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를 의뢰했던 업체가 바로 P&R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P&R도 명태균의 입에 따라서 여론조사를 조작했던 공범이에요. 검찰은 세부 수사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항고를 하고 있지만 아마 상당수 의미 있는 자료로 전해진 압수품들을 지금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마 그 실체가 드러날 겁니다. 여론 조작에 대한 실체가 드러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명태균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과연 여론 조작이 명태균 쪽에서만 이루어졌겠습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기분 좋게 하려고 여론 조작이다. 공천장사 최소 10명이다. 여론 조작 의혹 수사도 고발인 조사 압수수색 다 했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압수수색했고 압수수색했으니까 조사가 이제 됐으니까 그 자료 분석해서 한번 좀 있으면 뭐가 나올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명태균 그 여론조사 업체에서만 했겠습니까? 여론조사 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를 의뢰했던 업체가 P&R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론조사 업체와 언론과의 관계도 조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언론이 무슨 돈이 많아서 툭하면 여론조사를 의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이 여론조사를 맡기고 그 결과가 나오면 또 언론이 이를 보도하니까 결국 그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은 수사를 좀 넓혀서 언론기관이 무슨 돈으로 여론조사 업체에다가 여론조사를 맡겼는지 자금, 현금 흐름이 된 자금 출처를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엉뚱한 곳에서 돈이 언론사로 들어가고 언론사가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하고 그걸 받아서 언론이 보도하고 여기에 무슨 커넥션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보도되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언론이 알아서 그 여론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빅4, 빅3, 빅2 이런 거 전부 여론조사 업체와 언론사 관계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흔히 말로 정치 처음 하는 초년생이나 아니면 이름 별로 없는 사람들은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론조사에서 이미 빼버리고 하니까 보도 그 사람도 빼버리고 빅4, 빅3, 빅2 이런 사람만 매 보도하니까 나머지는 피해를 보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는 이런 꼬라지가 됐습니다. 아마 여론조사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아본 분들이 많을 텐데 뭐 우파다 60대 이상이다 그러면 전화를 그냥 끌어버리는 예가 다반사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잘 보십시오. 이게 무려 7% 이상 차이가 난다면 성패를 좌우하는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론조사 관련한 거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20대라 해달라. 요 경선 여론조사 허위 응답을 유도했던 정동영이 지난 8월 31일 검찰에 소환됐던 일이 있습니다. 요 보십시오. 전화 안 받거나 끊어버리고 선거 홍보 전화 20대 이상의 왜 여론조사 전화를 끊어버릴까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도가 돼 있습니다. 사실은. 또 면접조사 전화 끊는 샤이민주당이 있다고 윤상현 의원이 폭로를 했고 이게 나중에 자칫하면 한쪽은 박살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접 여론조사 폴 A를 돌려봤더니 사람이냐 ARS냐에 따라서 7%포인트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7%포인트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바로 이런 정황들을 살펴볼 때 저는 여론조사 업체는 물론이고
이것이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참에 부정조작 선거로 확산을 시켜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와 투표 결과가 같거나 비슷한 것을 보면 이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많이 봤던 게 뭡니까? 본투표에서 진 사람이 사전투표에서 뒤집어서 당선되는 사례가 우판을 얻고 전부 좌파 쪽에서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수십 건에 이르고 있는데도 이게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고 있다는 거. 이래서 부정조작 선거를 분명히 수사해야 된다. 무엇보다 손상TV가 수없이 재반복했던 신권투표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조사해보라고 지시를 해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 가만히 있는 겁니까?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투표에 이렇게 바닥바닥한 신권 투표지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때 하나 묻지 않는 이런 신권 투표지들이 이게 투표가 끝난 건데 이래요. 안 접어넣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해도 안 접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때 하나 묻지 않는 신권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신권 다발도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럼 선거 끝나면 보통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래 보시는 좌측이 투표가 끝난 투표지입니다. 오른쪽도 투표가 끝난 투표지예요. 근데 왜 오른쪽은 신권처럼 되고 왼쪽은 저렇게, 저게 왜냐면 손대를 탔거나 아니면 접었기 때문에 인간이 다리 위로 다리지 않으면 다리 위로 다려도 오른쪽처럼 저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 꼭 수사 지시를 시켜서 분명히 이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국민이 상당수가 이 문제 있다, 부정선거, 조작선거 조사 좀 해봐라면 조사를 지시를 해서 아니면 아니다, 맞다. 국민들 의구심을 해소해주는 게 대통령의 의무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국민은 난리법석을 떠는데 알든 말든 모르겠다. 뭐 부정선거? 뭐 그래 당내에 바뀌겠어? 천만의 말씀이요. 선거는 단 한 표로도 당당히 바뀌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저 사람한테 한 표 졌어. 조작해서 두 표로 만들어 놓으면 반대로 한 표 지는 거야. 이걸 모르고 무슨 뭐 그거 조사해가지고 당락이 바뀌겠어? 아니에요. 단 한 표도 부정한 짓을 했다 그러면 그건 처벌을 받아야 돼. 부정선거의 처벌은 사형. 아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걸 간과하다가 결국은 탄핵당합니다. 나는 뭐 아무 죄도 증거도 없고 탄핵 사유도 안 되고 헌법재판소 가면 뭐 다 우리 우파 아군인데 뭐 나를 탄핵시켰어? 참만의 말씀입니다. 공무원은 갈대와 같아서 사회적 불이익이나 바람만 잘못 불면 그대로 탄핵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할 뻔데 내가 도와줘서 내가 무슨 출세길을 가겠어 이러면 다 돌아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애국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시간 되면 강화문 광장에 한번 나오시라. 아시겠습니까? 자,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고 오늘 단신으로 알려드렸던 이런 문제들은 내일도 다시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10분 논평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